자, 오늘의 주인공은 여러 가지 사각형입니다. 자, 이 여러 가지 사각형이 변과 각의 변화에 따라서 사각형의 이름이 달라집니다. 달라져. 이렇게 달라지는 모습을 관찰하는 것을 보기로 하죠. 자, 먼저 각 사각형의 이름 있죠, 이름. 이름이 뜻이고 뜻이 정의죠, 그죠? 자, 각 사각형의 뜻을 명확하게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사각형은 그냥 일반적인 변이 4개 있는 모습이죠. 그죠? 근데 사다리꼴은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이라는 거. 그렇죠. 그리고 평행사변형은 두 쌍의 대변이 모두 평행인 사각형 이렇게 되죠. 직사각형은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사각형 이렇게 되고, 마름모는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 이렇게 되고, 정사각형은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고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죠. 이렇게 이름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이 이름은 변하지가 않죠. 그죠? 항상 이 이름이야. 그게 정의죠. 그죠?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 이름 뜻 정의하고 성질하고 좀 구분해서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평행사변형 하면은 두 쌍의 대변이 모두 평행 사각형, 이게 평행사변형인데 나머지 4개의 조건이 있죠. 나머지 4개의 성질이 있잖아. 그죠? 그래서 평행사변형을 이런 4개의 조건이 있을 때 평행사변형임을 설명하라, 증명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래서 결론은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다 하는 걸 나타내는 거 있죠. 그죠? 그래서 정의가 두 쌍의 대변이 모두 평행이니까 결론적으로 두 쌍의 대변이 모두 평행하게 한다 하는 걸 조건에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맺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정의, 이름이 중요하죠. 그죠? 이렇게 증명할 때 최종적으로 이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렇게 사각형 사다리꼴에서 쭉 화살표 방향으로 지금 주어지고 있는데, 사각형에서 일반적인 사각형에서 변과 각에 대해서 변과 각이 이제 변화하면서 이렇게 사각형이 변하는데 조건이 점점 까다로워져. 조건이 점점 까다로워져 가지고 최종적으로 정사각형이 되고 있죠. 그죠? 정사각형은 변과 각의 변화 모습에서 가장 조건이 까다로운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변화가는 모습을 살펴봅시다. 자, 그럼 각과 변의 변화에 따라서 사각형의 모양이 바뀌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사각형의 모양이 이 바뀌는 과정에 대해서 이 적용되는 이 조건들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자, 이 내용들이 시험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사각형, 일반적인 사각형이죠. 그죠? 변이 규칙이 없이 일반적으로 모습을 띠고 있죠. 이 사각형이 사다리꼴이 되기 위해서는, 사다리꼴은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이잖아. 사다리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AD와 BC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게 만들면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 사다리꼴을 평행사변으로 만들려고 하면은 평행사변형은 두 쌍의 대변이 모두 평행하다겠죠. 그죠? 자, 그래서 나머지 대변이 평행하게 만들면 되죠. A, B, D, C. 그렇죠? 자, 그런데 만약 일반적인 사각형이 이렇게 평행사변이 되기 위해서는 두 쌍의 대변이 모두 평행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 두 개가 한꺼번에 적용되면 되죠. 그죠? 자, 이렇게 되고 평행사변형에서 직사각형으로 평행사변형에서 마름모로 변하는 이 과정은 직접 설명하고 증명해 나갈 겁니다. 자, 그리고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 사각형 변화 중에서. 그리고 직사각형에서 정사각형으로 변하고 마름모에서 정사각형으로 변하는 이 과정은 자, 직사각형에서 정사각형으로 변하죠. 그죠? 자, 이 과정은 평행사변형에서 마름모로 변하는 이 과정과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조건이 같다는 얘기지. 그러면 평행사변형에서 마름모로 가는 이 과정을 증명 설명한 내용이 그대로 직사각형에서 정사각형으로 가는 과정에 적용됩니다. 이 내용을 평행사변에서 마름모 과정을 제대로
숙지하고 이해하면은 직사각형에서 정사각형으로 가는 내용을 똑같이 설명하고 증명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마름모에서 정사각형으로 가는 이 과정은 비행사변형에서 직사각형으로 가는 과정하고 똑같습니다. 조건이 같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비행사변형과 직사각형으로 가는 이 과정을 증명하고 설명할 수 있으면은 역시 마름모에서 정사각형으로 가는 이 과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비행사변형과 직사각형 마름모 변하는 이 과정이 가장 핵심 부분이죠. 이 부분만 이해하면은 다 해결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증명할 겁니다. 자, 직사각형을 관찰해 볼 건데, 직사각형도 비행사변형에서 이런 변화를 거치면은 직사각형이 된다 이 말이죠. 자, 비행사변형이 있는데 각 A가 90이야. 각 A가 90도라 하면은 비행사변의 성질이 어떻습니까? 대각은 서로 같아 있죠. 그죠? 그럼 각 A가 90도가 되면 각 C는 당연히 90도가 되겠죠. 그리고 각 A도 90도라 하면은 각 A와 각 B가 합해서 180도가 돼야 되죠. 그죠? 자, 그런 관계가 주어지는데, 그럼 B도 90도가 돼야 되죠. 그럼 대각이니까 D도 90도 돼야 되죠. 그래서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사각인 직사각형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또 AC하고 BD, 대각선이네. AC하고 BD의 길이가 같아야 돼. 길이가. 자, 비행사면에서는 AC, BD 대각선의 길이는 서로 다른 것을 2등분 하기는 하는데 길이는 같지 않죠. 그죠? 자, 그런데 길이가 같아져 버리면은 이렇게 직사각형이 된다고. 자, 그래서 내각이 모두 같은 사각형이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직사각형이 되는데, 자, 이 관계를 설명할 겁니다. 자, 그런데 직사각형은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평행사변형이 됐죠. 역시 마찬가지야.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야, 평행사변형. 그런데 좀 더 조건이 까다로워진 평행사변형이다 이 말이지.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평행사변형이다 이 말이야. 조건이 좀 더 까다로워졌다 이 말이지.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평행사변형은 직사각형이다 이 말이야. 직사각형도 평행사변형이 이 말이죠. 그런데 좀 더 조건이 까다로워졌을 뿐이다 이 말이지. 그렇죠? 자, 그런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되죠. 자, 그럼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평행사변형은 직사각형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해서 설명해 봅시다. 여기 그림이 주어져 있죠. 자, 그림이 주어져 있는데 두 대각선이 주어져 있다. 이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는 얘기야. 자, 그럼 여기에서 ABC라는 삼각형이 있죠. 하고 BCD라는 삼각형이 있죠. 그죠? 이 두 삼각형이 합동이라는 걸 또 이용할 겁니다. 합동이 되면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 4개의 내각이 같다는 것을 나타내야 되죠. 그러면은 각 B하고 각 C가 합동이니까 같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자, 그러면은 평행사변형의 성질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대각의 크기는 같으니까 각 C하고 각 B 같은데 각 B하고 각 D도 같죠. 그럼 각 C하고 각 A도 같지. 그래서 네 내각의 크기가 같은 사각형, 즉 직사각형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 내용을 하나하나 표현해 보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핵심만 요약해서 표현할 수 있죠. 자, 이 중요한 표현은 또 역시 평행사변형 A, B, C, D에서 해야 되죠.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에서 왔기 때문에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평행사변형 성질을 가져야지 이런 내용을 표현할 수 있다고. 자, 그럼 평행사변형 ABCD에서 평행사변형의 성질은 두 상의 대변의 길이가 같아 했죠. 그래서 ABC 삼각형과 BCD 삼각형에서 AB하고 DC는 길이가 같다고 표현할 수 있죠. 그죠? 평행사변 성질에서. 그렇죠. 그리고 AC하고 BD는 대각선이잖아. 근데 조건에서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평행사변을 했잖아. 그죠? 그래서 AC, BD는 같다고 조건에서 되어 있으니까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리고 BC는 공통이잖아, 공통. 그렇죠? 그래서 삼각형 ABC와 삼각형 DCB는 SSS 합동이죠. 근데 우리는 결과적으로 각을 찾아야 되죠. 각을. 4개의 각이 같다는 걸 나타내야 되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각 B하고 각 C가 합동이니까 같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죠?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더. 평행사변형 ABCD이므로 이렇게 했죠. 그래서 각 B하고 각 D, 평행사변 성질에 의하면은 대각의 크기는 같아 있잖아. 그래서 각 B하고 각 D는 같단 말이야. 근데 각 B하고 각 C가 각초, 그죠? 그래서 적고, 또 각 C는 각 A하고 같게 돼 있잖아. 그래, 각 A 적으니까 모두 다 같은 각이 되더라, 이 내각이. 그렇죠? 그래서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사각형인 직사각형이 조건이 되더라, 이 말이죠. 자, 이렇게 정의되어 있죠. 대각선의 길이가 같을 때는 설명을 했죠. 자, 한 각이 90도일 때 역시 직사각형이 되는 내용을 살펴보죠. 한 내각이 직각인 평행사변형은 직사각형이다 하는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기 B가 A에서는 90도로 돼 있어. 자, 평행사변형 ABCD에서 이 평행사변형 말은 반드시 표현해야 된다 했죠. 그죠? 자, 평행사변형 ABCD에서 각 B를 90도로 지금 했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당연히 대각도 각이 같으니까 각 D가 90도 되는 거 맞죠? 그죠? 자, 각 D가 90도 되고, 그리고 평행사변이기 때문에 각 A와 각 B도 역시 합하면은 180도 돼야 되죠. 그래서 각 A도 역시 90도가 되는 거 알 수 있죠. 그죠? 각 A도 90도 되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면은 각 A가 90도 됐다면 대각이 역시 같아야 되니까 각 C도 90도가 되는 거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각 A, 각 B, 각 C, 각 D가 전부 다 90도로 같아. 그래서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사각형 하는 조건이 만족되죠. 그죠? 그래서 직사각형이라는 걸 알 수 있죠.